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연결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자, 이 미국 이민의 빗장이 다시 열리면서 우리 한국인들의 미국 이민도 예년 수준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팬데믹 이전에는 한 해에 2만 명 내지 2만 5천 명 수준의 영주권 취득자들이 한인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네. 그러던 것이 역시 이제 팬데믹 때문에 뭐 한인뿐만 아니라 전체 이민이 급속한 타격을 받았거든요. 네. 또 그 바로 직전에 같이 겹쳤던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어찌 보면 이제 반이민 정책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최종 2022 회계년도의 최종 통계가 한 가지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이민국에서 집계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하면은 이제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 미성년자녀, 그리고 부모들까지 포함이 되는데, 어제 한국서 받아오시는 분들은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제 더 많은 숫자가 이제 미국서 바로 이제 영주권을 받는 시민권자 직계 통계는 국무부가 아니라 또 이민서비스국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아직 요것이 빠져서 잠정치 또는 이제 관측으로만 한 17,000명 정도 2022년도에 받은 것으로 이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그 수치가 바로 한 4천여 명이 빠진 것으로 이제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여보세요? 네, 한국인 영주권 취득자의 그 전체 합계가 12,351명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7,000명으로 상당히 좀 늘어났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2만 명, 한 해 2만 명 수준대로 다시 회복하고 있다라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은 분명히 그 17,000명을 추산하는 것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통계만 해도 한 13,000명 이상이 되고요. 4천여 명은 이제 미국서 영주권을 받은 시민권자 직계 가족들일 것으로 전년도 통계를 보면 5,500명 정도 됐기 때문에 그것을 추산해서 한국서 받은 분들은 1,200명 정도, 그리고 미국서 받은 분들이 한 4,000명은 최소한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이제 17,000명으로 추산이 되는 것이고요. 한국인들의 그 미국 영주권 취득, 즉 미국 이민에는 약간의 그 특성이 있습니다. 전체 추세와는 조금 다른 특성이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전체에서는 한 해 영주권 여보세요? 네, 한 해 영주권 쿼터가 취업 이민은 14만 명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 나머지는 상당수는 대부분은 이제 가족 이민입니다만은 한국인들의 영주권 취득에서는 취업 이민이 약간 많습니다. 그다음에 취업 이민의 거의 한 70% 이상은 미국에 이미 들어와서 여기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미국 수속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또 이번 그 영주권 통계를 보면요. 석사학위 이상인 그 취업이민 2순위가 가장 많았습니다. 석사학위 이상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이 4,500명을 넘어갔고 가장 많았고요. 또 취업 3순위에서도 학사 또는 전문 숙련직이 3,200여 명, 비숙련직은 1,100여 명으로 해서 이것도 한 4,334명이니까 2순위에 이어서 이제 3순위도 거의 그 비등한 그런 그 영주권 취득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수 능력자들이나 그 박사급의 취업 1순위가 있는데 이것도 1,000명에 가까운 99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서류 미비자들의 경우에는요,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기 이민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해요. 우리 한인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비단 우리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전체가 그런데 뭐 불법 이민자, 불법 체류자, 서림 이비자라고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예. 이들의 통계는 사실 뭐 다 추산치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 정부가 이제 정확하게 사람을 이제 세울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나 추산치입니다만은 그만큼 이번 통계는 2010년의 인구 센서스 또 2020년의 센서스 결과를 놓고 이제 추산을 한 그런 예. 통계가 나왔습니다. CMS라는 이민연구센터에서 보고서를 내놨는데 한국인들의 서류미비자 불법 이민자 숫자는 2010년에 20만 5천 명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예. 그러던 것이 2020년 10년 만에 13만 명으로 무려 7만 5천 명이나 줄어든 것인데요. 이것은 비율이 36%나 급감한 것입니다. 물론 10년에 걸쳐서 그런 거지만은 그렇게 외지간에서는 거의 뭐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이번에는 20만 명대가 무너지면서 13만 명으로 7만 5천 명이나 급감한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에서도 역시 불법 이민자들의 대부분은 멕시칸이 많은데요. 네. 멕시칸의 불법 이민자 수는 2010년에 660만 명이었다가 2020년에는 444만 5천 명으로 216만 명, 33%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멕시칸 불법 이민자들이 대부분 몰려 사는 것이 이제 바로 캘리포니아인데, 그렇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의 멕시칸 불법 이민자 숫자 추산치는 81만 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이제 10년 만에 줄어든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불법 이민자 숫자는 1,172만 5천 명이 2010년 통계치 추산치였는데요. 2020년에는 1,021만 명으로 151만 5천 명, 13% 줄어든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한국인들의 미국 이민이 좀 옛날 수준으로 회복이 돼야 우리 한인들의 파워가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정치 파워는 물론이고요. 지금 한인 사회 경제에도 직격탄을 그렇죠. 가해야 하는 직접적인 여파를 미치는 것이 바로 이제 한인 이민자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통상적으로 2만 내지 2만 5천 명씩 매년 영주권을 취득해야만 그래도 현재와 같은 한인 경제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요. 잘 아시는 대로 영주권을 취득한 지 한 5년, 뭐 가족 이민은 뭐 3년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투표권을 얻어야만 이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투표에 얼마만큼 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주류 사회 정치권에서 이제 한인들의 정치 파워를 평가하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출발이 바로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이 다시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거나 또 늘어나야만 상당히 한인 파워, 나아가서는 이제 파워에서는 경제 파워, 정치 파워, 문화 파워 이런 것까지 지금 상당히 신장시킬 수 있는 것인데 이번에는 뭐 한인들의 미국 이민 물결이 조금 주춤해졌던 것이 의지가 좀 부족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열기가 좀 식은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시는 대로 이제 팬데믹이나 또 반이민 정책 때문에 그랬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는 이제 팬데믹도 사실상 끝났고 또 친이민 정책으로 지금 180도 전환을 했기 때문에 한인들의 이민의 빗장도 활짝 열려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또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과 같지가 않습니다.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에서도 이민 정책을 지금 얘기하는데 불법 이민은 더 트럼프 정부 못지않게 타이트하게 막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2024년 대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타이틀 42라는 것이 이제 바로 국경을 미립국한 난민 난명 신청자들에게도 미국서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멕시코에서 대기토록 하는 것이 타이틀 42인데요. 이게 5월 11일 날 끝납니다. 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물밀듯이 또 밀려올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바이든 행정부가 그 이후에 시행할 새로운 정책을 국경 통제 정책은 더 강하게 즉 미립국을 한 사람들은 나중에
미국 내에서 그 난민 망명을 신청을 하더라도 불허하겠다라는 강한 그 통제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서류 미비 신분으로 미국서 영주권을 어떻게 취득하거나 또 그냥 장기간 또 불법 체류하는 그런 그 시대는 좀 지나간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또 우리 한인들은 역시 이제 고학력 고능력자들이 많으니까 네. 또 이제 빨리 하는 그런 취업 이민을 또 고순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해서 미국 사회에도 기여를 하고 또 한인들의 파워 신장에도 상당히 더 촉진할 수 있는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만큼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도 과거 민주당 행정부와는 좀 달리 조금 어찌 보면은 이제 선거 때문에 상당히 통제를 하는 그런 그 정책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선별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감안해서 우리 한인들도 미국 이민의 길을 선택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